질문. 대리모가 합법? 대리모가 불법이 아니죠. 판결은 대리모가 엄마다. 그럼 이제 그 엄마한테 가서 커야 돼? 그 지점에서 반전이 있어요. 그 안경 쓴 사람 때리면 살인이야? 살인미수라는 걸로 적용법조가 올라가는 겁니다. 아 올라가? 올라가? 차라리 대화를 해서 푸는 게 낫지 않아? 그 덕분에 성훈이가 돈 많이 버는 거 아니야? 법대로 하는 게 좋아. 짠 한잔 하면서 시작을 하시죠.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뭘 하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허 변호사의 짧게 듣는 대법원 판례. 네. 오늘 어떤 걸? 그러니까 이게 준비하셨나요? 우리 이제 대법원 하면은 네. 뭔가 굉장히 거창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대법원 판례들 보면 네. 정말 기상천외한 이야기들이 다 있다. 조이대 씨 말씀이신가요? 그분이 누구시죠? 네네네. 그리고 무조건 이 촬영일 기준 30일 이내에 선고된 것만 가져올 겁니다. 오. 아주 따끈따끈한 것들.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미리 깔아놓자면 네네. 그러니까 니즈가 많네요. 네네. 판결은 법대 위로 올라온 것만 판단하는 거예요. 올라온 이야기들만. 올라온 이야기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이것만 이렇다 이걸 하는 거지. 네네. 이걸로부터 그러면 저렇겠네. 여기까지 가면 복잡해지니까. 좀 문제가 생겨.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저 최근에 네. 대리모가 낳은 재밌다. 자녀는 의 엄마는 누구냐? 이게 이제 드디어 대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대리모란 남성의 정자와 여성의 난자가 필요한데 그 난자가 누구 거냐가 하나 있고 나는 그거. 난자는 이제 2명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엄마의 난자, 그다음에 대리모의 난자. 그다음에 자궁은 무조건 대리모가 이제 대리모인 거죠. 난자 같이 써요? 그러니까 수정을 해서 그러니까 넣는 거니까. 넣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대리모의 난자일 수도 있는 거지. 자, 그런데 이 엊그제 나온 요 대법원 사안은 뭐냐? 난자도 대리모일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대리모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스토리가 이래. 부부가 있어. 젊은 부부가 있는데 이제 뭐 판결문에는 안 나왔지만 아마 난임이었던 것 같아. 엄마의 문제로. 그래가지고 대리모 카페에서 대리모를 구했고 이 부부가 8천만 원을 그 대리모에게 주고 아빠의 정자, 대리모의 난자를 체외 수정을 한 다음에 그렇게 만들어진 난자를 대리모의 자궁에서 이제 키워서 출산은 대리모가 했다 이거야. 그러고서 낳은 아이를 그 엄마 아빠가 애지중지 키워서 중학교까지 갔어. 이제 티네이저가 된 거야. 근데 그때 갑자기 이 대리모가 이 아이는 내가 엄마다. 내가 생모다. 갑자기? 라고 하면서 소송을 건 거예요. 그러면 소송을 건 게 뭐 양육권을 뺏어오는 거야 뭐야? 내가 엄마라는 거를 확인해 주세요 라고 하는 소송. 친모 확인 소송. 친모라는. 그래서 1심과 2심 판단이 달랐고 대법원은 질문. 대리모가 합법? 대리모가 불법이 아니죠. 불법이 아니야? 비범죄가 되는 거야? 예를 들면 범죄는 일단 아니고 그리고 대리모가 무슨 다른 어떤 불법 행위가 된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 그러면 그 거래가 가능한 거야? 거래가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난 궁금한 게 그럼 그 대리모와 그 부부 사이에 뭐 계약서 이런 게 계약서 있어요. 여기 이 케이스는 그 계약서가 있어. 그러면은 여기가 씌워지는 거 아니야? 합의서도 있고 그 합의서의 내용은 이 엄마 아빠의 아이로 한다. 그럼 끝난 거 아니야 이야기는? 그러니까 내가 물어본 건 이거야. 그게 계약서가 있고 나 사실 대리모가 불법인 줄 알았거든. 나도. 불법인 줄 알아서 나는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엄마가 권리를 주장해도 안 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계약서가 있다고 하니 물론 생물학적으로는 자기의 아이지만 거기가 핵심이지. 실제로 1, 2심은 갈렸어. 나는 원래 생물학적인 거를 중요하게 생각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듣고 나니까 불법이 아니고 거기다가 계약서가 있다? 그러면 뭐 계약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판단은 이제 어떻게 됐냐? 대리모가 엄마다. 진짜? 진짜? 왜냐면 계약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말하는 엄마란 자연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어떤 생물학적인 걸. 생물학적으로 아빠일 수 있는 거는 굉장한 거예요. 법적으로 아빠일 수 있는 거. 그렇지.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고 엄마 같은 경우는 근데 법적인 지위가 필요하다기보다 생물학 베이스로 가는 거야 일단. 그래? 근데 그래서 엄마는 그렇다 쳐 생물학적으로. 근데 뭐 친권자 이런 개념이 있지 않나? 친권과 양육권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개념에서 그리고 이 판결에서 대리모 계약이 무효라고 봤어. 진짜? 대리모 계약 불법이라고 본 거야? 그렇다고 불법이 아니에요. 근데 왜? 예를 들면 돈 빌렸다가 안 갚고 있으면 피해를 입히는 이런 것도 불법 행위인데. 불법이죠. 불법 행위인데 그런 불법 행위도 아니야.
하지만 유효하지도 않다는 거야. 그치. 대리모를 합법화하는 어떤 법을 만들어 가지고 제도적으로 지원을 하고 이런 거 없어. 그치. 그런 거 전혀 없어. 그렇다고 불법도 아니라는 거지. 아직 규제가 없다 그러구나. 규정이 없다. 규정이 없죠. 그러면 난 궁금한 게 그 생모가 대리모가 그에게 얻는 실익이 있어? 그가 얻는 실익? 그럼 이제 그 엄마한테 가서 커야 돼? 그러니까 걔는? 이 판결이 그래서 그 지점에서 반전이 있어요. 반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궁금하잖아. 이 엄마가 왜 갑자기 한 그치, 10년 갑자기. 넘게 지나가지고 일어나. 그 사이 동안 그 아빠 엄마한테 계속 돈 달라. 돈 더 달라. 그러다가 급기야는 폭로도 어디에 한 거야. 협박했구나. 그래갖고 이 자녀는 한국에서 못 살겠다 싶어가지고 미국을 갔어. 이걸 보냈구나.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하면 그러니까 이 판결이 1번 엄마는 대리모다. 맞는데. 그리고 여기까지는 이제 그 엄마를 대리한 변호사가 막 와 이러고 있었을 텐데 2번이 갑자기 나타나서 자 근데 대리모 당신은 대리모일 뿐 엄마로서는 너무 나빠. 자격이 없지. 넌 엄마 자격이 없어. 라고 해서 결국은 그 엄마가 패소했어. 대부분. 그거는 잘 된 거네. 그러니까 엄마 AI라면 이런 판결을 하기가 약간 어렵지. 아 그래서 직업이 유지돼야 된다. 내가 봤을 때 AI도 이런 판결 했을 수 있어. 그럼 AI 몰라 생각보다. 그래서 요 판결이 지금 뭐 우리 분 바닥에서도 지금 이슈겠네. 뭐 엄청 이슈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상황이었었는데 그 대리모가 그런 게 목적이 아니라 그냥 진짜 키우고 싶어서. 10년이 넘었는데 난 절대 잊을 수가 없고 이게 너무 내 아이라고 생각해서 소송을 건 거면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서 아기가 갑자기 엄마가 바꿔서 커야 된다고? 전 모든 논리적이죠. 판결은 네. 딱 이 무대 위에 올라온 내용만 다루기 때문에 내가 또 무대 만약 위에서 자라니까. 네. 내용이 달라지면 결론은 달라질 수 있어. 그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대리모가 진짜 막 굉장히 착했어. 오히려 뭐 그 아빠 엄마 걔들이 막 뭐 오히려 막 얘를 나쁜 괴롭혀. 짓 했어. 이러고 있는 상황이면 아까 1번 일단 대리모가 엄마인 건 맞다는 이제 지금 끝난 판단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 대리모가 엄마고 자 그러면 이 대리모에게 엄마 자격이 있느냐를 또 따질 거 아니야. 그 엄마 자격이 있다 나올 수 있지. 그렇네. 그러면 그거는 인간적으로 판단하는 거네. 그렇죠. 이 AI가 할 수 없네. 그 부부가 좀 까내가 좀 있긴 한가 보다. 돈이 좀 있나 보네. 그 판결문에 보면 결국은 한 몇 억을 줬더라고. 몇 억을 줬어? 주다 하다 보니까 그 자녀를 지키기 위해. 그동안 총 몇 억을 줬는데 대리모가 폭로한 거야 또. 그러면 그거 다시 반환이야? 근데 이게 또 그게 있습니다. AI는 반환하고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거래를 했는데 그 거래가 알고 봤더니 무효야. 근데 그 거래가 유효인 줄 알고 오간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돈을 반환 청구할 수 도박 있느냐? 같은 거지, 도박 같은 거. 도박은 그래서 돌려달라고 못해요. 못하는 거. 왜냐면 그거를 돌려달라는 거를 우리가 허용하면 그 불법 행위, 무효인 행위를 용인하는 게 되기 때문에. 용인하니까. 근데 그 사람은 잘못한 게 아니잖아. 협박을 당해서 준 거니까 돌려줘야 되는 거. 근데 그거는 아니면 세금 처리라도 좀 어떻게 해서. 그거는 거기서 세금 처리라도 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8천 더하기 알파에 해당하는 것들은 예를 들면 별도의 뭐 사기죄라든지 뭐 협박죄라든지 그런 걸로 다른 걸 해서 걸어야 별도로 되는구나. 돌려낼 수 있겠지만 8천은 내가 봤을 때는 돌려달라고 하기는 어려워. 요거 하나 대리모 판결 요거 하나 있고 네. 이게 또 이런 게 또 대법원 판결에 있더라고. 내가 막 찾아봤어. 그래갖고 좀 잘 깔아. 그 복싱 관장님이 있어. 권투? 권투. 오. 관장님은 이제 뭐 우리 또래야. 음. 근데 그 원생 중에 고등학생 남자애가 하나 있었어. 이 남자애가 이제 그 원생 가입을 해야 되잖아. 그치. 그거를 했다가 취소를 하러 온 거야. 너 이런 식으로 사람을 쳐다보면 안 된다. 뭐 이런 말을 관장님이 했나 봐. 네, 쳐다보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너 뭐 시선이 왜 그러냐 이런 말을. 아니 너 왜 야리냐? 제가 자주 들었던 말이에요. 뭘 꼬라봐. 뭘 꼬라봐. 어렸을 때부터 뭘 꼬라봐. 근데 그때 옆에 33살짜리 직원이 있었던 거야. 코치. 근데 이제 관장님하고 그 17살짜리하고 뭔가 실갱이가 됐어. 그래서 약간 몸싸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 33살 코치가 이렇게 좀 말리러 들어온 거야? 근데 그 고등학생이 왼손을 주머니에 넣더니 흉기 같은 걸 꺼내서 손에 쥐는 거야. 칼? 뭐지? 그래서 뻑큐? 그 코치가 이거를 하나씩 손가락을 편 거야. 이거 그 흉기를 떨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하다가 그 부러졌어? 제4수지라고 하죠. 제4수지 뭐 여기가 골절이 된 거야. 근데 이제 결혼까지 반전, 못 끼겠네. 반전은 뭐냐면 이렇게 다 했어. 고등학생은 막 하면서 막 아프고 녹음기였던 거야. 녹음기. 흉기가 아니라 녹음기야. 근데
그 코치는 무조건 이게 흉기라고 생각을 한 거야. 살인 미수. 어쨌든 간에 그 네네. 코치가 원생의 손가락을 골절시킨 건 팩트고 이제 이 사건명은 상해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쟁점이 이거야. 그러니까 흉기라고 착각을 했고 그 착각이 정당하면 이거 무죄거든. 맞아. 근데 그래? 그게 어렵지. 왜냐면 녹음기인데 흉기라고 봤을까? 이게 이제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거기서 어렵지. 검사랑 변호인하고 맞아, 엄청 그게 싸운 어렵죠. 거야. 그래. 근데 이거-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이것도 녹음기를- 1심, 2심이 갈라졌어. 녹음기를 흉기라고 볼 수 있을까? 어떤 모양이길래? 그 그러니까 모양이 중요할 것 같은데. 모양을 정확히는 이제 못 본 거죠. 그 누구도 못 봤고. 그 코치는 정황상 이게 얘가 흉기를 꺼냈을 거라고 그렇지, 그렇지. 짐작을 하고 엄청 손을 핀 흥분하고 거다. 있었으면. 근데 그게 흉기라고 착각을 하시다 치더라도 어쨌든 그 손이 부러진 거는 손가락이 부러진 거는 부인할 수 없는 팩트인데 무죄가 돼? 예를 들면 정당 행위라는 게 있어. 범죄라 만약 그 무기라고 치면.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나에게 가해지는 위험 같은 것들을 막기 위해서 정당방위하는 거다. 최소한의 범위에서 방어적 행동을 취하거나 그랬다라고 하면 그 과정에서 착오가 만약 있었다고 치면 그 착오가 정당하면 용서해줘야 된다 이거. 그 결론 얘기 좀 궁금해. 결론 대법원은 봐줬어 이 코치님. 무죄다. 무기라고 볼 수 있다. 정당한 사유가 된다. 그러면 그런 거 있어? 내 옛날부터 궁금했던 건데 운동선수는 때리면 더 가중 범죄다 얘기 있어? 운동 선수가 일반인을 그냥 때리면. 때리면 경기 중이 아니라 경기 중에 아니라 이렇게 그거는 만약에 가중 예를 들어 처벌됩니다. 그 양형에 많이 참작되는 이거- 사유가 진짜 가중 처벌이 돼? 나 되게 어렸을 때부터 궁금했던 거 하나 물어볼게. 그 안경 쓴 사람 때리면 살인이야? 이거 맞아? 렌즈가 없으면 나- 어떻게 돼? 나 안경 그래, 썼어. 안경 썼는데 때렸는데 렌즈가 없으면 어떻게? 안경 낀 사람을 때렸다고 해서 무조건 살인 미수 그게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가중 처벌이 되잖아. 근데 이제 가중 처벌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 그거는 안경 안 쓴 사람을 때렸으면 그냥 폭행이나 상해만 될 건데 안경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가중될 수 살인 있다? 살인 미수라는 걸로 적용 법조가 올라가는 거니까 아 그래? 가중 처벌의 개념이 아닙니다. 아 올라가? 법조가 올라가? 범죄가 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살인 미수로 다룬다면 알이 없으면 어떡할 건데? 아니 이게 진짜야? 진짜 된다고? 아니 그러니까 하면, 질문이 안 되는 안경을 썼으면 가중 처벌되느냐가 질문이어서 어. 그거는 적용 법조가 바뀌는 거지 가중 처벌의 얘기가 아니다. 어렵네. 근데 내가 무슨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 법대로 해가 되게 일반화돼 버리지 않았어? 그러니까 대화를 해서 풀려고 하지 않고 그냥 씨바 몰라 법대로 해 이 새끼야. 근데 맞아. 여기에 깔려 있는 건 싸우기 싫다가 아니라 좆되게 해줄게 내가 무조건 오라잖아. 차라리 대화를 해서 푸는 게 낫지 않아? 그 덕분에 성훈이가 돈 많이 버는 거 아니야. 아 그렇구나. 법대로 하는 게 좋아. 다음번에는 의료 소송 좀 가져와봐. 내가 판단해줄게. 예를 들어 뭔가 누가 환자가 막 잘못됐어. 이럴 때 어떤 판례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금까지 환자 쪽을 해본 적이 없고 다 의사 쪽을 해봤는데 범죄자랑만 일하는구나. 범죄자랑만 일하는구나. 의사가 범죄자야? 아니. 저거가 의료사고 취재해봤거든. 정의대로 의사들 가는 진짜 지들끼리 짬짜리 먹고 절대 기록 안 주려고 그러고 절대 증언 안 해주고.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니?